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의견 수렴 당시에 무더기로 제출된 동일한 양식의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가 가짜 인적 사항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요거 완전 코미디예요. 네, 재밌는 거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네. 그때 이게 찻대기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서명 용지가 네. 차로 실어 나르는 찻대기였고 그때는 뭐 주장이었죠. 사실은 언론과 시민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완전 증거가 나왔는데요. 찬반 의견서가 103박스로만 문서보관실에서 보관 중이었는데 이 중에서 53박스가 일괄 출력물 형태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26박스 중 28,000장만을 조사한 결과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서 수백 장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아니면은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계속 반복된 것.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이거죠. 가짜 개인 정보로 찬성 의견서를 만들어낸 건데요. 역대급입니다. 이름 이완용, 주소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전화번호 010-1910-0829, 1910년 네.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이 핸드폰 번호로 적어놓은 거고요. 다음 이름 박정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전화번호는 010-1979-1026. 다음 이름 박근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전화번호 010-0000-1102. 의견 수렴 마지막 일을 전화번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을 받았다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네, 작성하신 분들의 어떤 위트가 대단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요. 나는 이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이거를 했지만 나는 이거에 마지막까지 저항한다는 의미로 나는 이거를 써놓았다고요. 왜냐하면 아니 정말 정상적인 그냥 조금 모자라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요. 네. 주소에다가 네. 대한민국 서울시 이렇게 써요. 대한제국 경성부 안 씁니다. 이건 쓸 수가 없는 조선총독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라리 누락시키면 누락시켰지. 1910년 8월 29일 경수 국치일로 썼다는 것도 그렇고요. 네, 배운 사람이죠. 그렇죠. 저같이 무식한 놈이었으면은 010-1234-1234 이렇게 썼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청와대라고 주소를 적어놓고요. 전화번호가 1979년 10월 26일. 네, 이걸 전화번호로 적어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고 이거 아주 소심한 저항. 마지막 맞아요. 할 수 있는 저항을 한 게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다. 죽지 않으려면 맡이지 않으려면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게 뒤지면 증거를 나올 수 있게 이거는 내가 해놓겠다 하고 하지 않았을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정황을 보면 26박스에서 28,000장이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박스당 1,000장 정도 이렇게 보관돼 있었다고 보는 건데 이거 28,000명한테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28,000장이라고 28,000장이 아닐 테고 그런데 지금 정황을 보면 네. 28,000명이 아니라 뭐 최소 뭐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1인당 뭐 100장씩 200장씩 이렇게 이제 할당해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이렇게 막 우겨 넣는 이제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반복되는 업무 속에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정보만 집어넣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트가 고된 노동 끝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박정희, 이완영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개인정보란에 이름이 개소리, 주소가 뻘짓, 전화번호 뭐 45689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막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찬성 의견서를 작성 지휘를 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허술했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여론을 보면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 의견서 받는 마지막 날 밤에 도착한 문서들인 거예요. 그 찻대기로 인쇄소에서 같이 인쇄해가지고 차로 실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직원들 다시 불렀다잖아요. 비상대기 예, 시켜가지고 비상대기 시킨다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라도 다 개수해라. 예. 그래서 퇴근했던 직원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 개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몇 장 재는 들어왔는지 거. 확인해야 되니까. 어. 그러면은 그 개수하면서 다 봤을 텐데 직원들도. 안 보죠. 안 봤다는 이야기죠. 그걸 왜 봐요? 그냥 장수를 세워야지. 아, 그 집회 세듯이 그냥 종이 그렇죠. 개수만 네, 세고. 종이 개수만 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좀 기계적이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네요.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들도. 사실 의견이 필요가 없고 장수만 세는 것 같아요. 음. 우리도 서명 운동하고 할 때 보면 그
그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거는 써놓지만 보통 이제 그 내용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내잖아요. 대부분 그냥 그렇게 보내거든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 양식대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상한 이름들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누가 봐도 아는 이름. 이승만은 안 나왔을까? 이순자하고 우리 뭐. 이게 지금 다 박스를 안 열어봐서 그렇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을 경우가 높죠. 그 안에 이승만도 있을 거고요. 아마 다 있을 것 그 같아요.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다고 자원봉사 모집하면은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예, 바로 뭐. 다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너도 왜 안 나도 할까? 예, 안 할까요? 다 하겠다고 할 텐데. 예.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왜 활용하지 않는지 항상 또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거 제도에서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눈이 수고도 하시고 네. 하는데 CCTV 설치하고 그거를 공중에 공개하면 저는 모든 시민들이 감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어떤 덕후스러운 분들이 평소에 있는 일베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사이트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그런 어떤 임무를 주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잡아봐서 좀 이게 네임드로 뜨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공익적 마인드로 그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시켜주냐 이거예요. 좀 시켜줘요 좀 교육부님들아. 응?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 고위 관계자가 깊숙이 관계돼 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해서 이것을 진상조사위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서를 보고 이제 이거는 정식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수사 촉구를 시작을 했어요. 보면 이 여러 가지 걸려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 사문서 등 행사 이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교육부 내부에서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교육부가 자기들 의견으로 교과서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 당시 뉴스 보도, JTBC 보도였는데 교육부 외 밖에 다른 건물에 TF 사무소처럼 보이는 공간이 발견돼서 잠입 취재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로에 방송통신대 건너편에 무슨 건물이더라? 그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를 비밀리에 사용을 하다가 걸렸죠. 예.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는 문서 파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밤새. 아, 맞아요. 예. 예. 그때 거기가 뭐 딴지일보 근처여가지고. 예, 맞아요. 예. 예. 그 김호준 총수도 대노했었죠. 바로 옆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 이러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정식으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국정원하고 맞물려서 아마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사건일 것으로 보고 여기에 그 국정농단 세력이 얼마만큼 그 개입돼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사실 이거 교과서를 개정하자고 했던 거는 영원히 자기들이 통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하고 민주주의나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자체를 바꿔서 돈 중심, 권력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리고 친일파를 미화하기 위한 아주 직접적인 시도였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박근혜 5035 씨가 무식해서 시작된 거죠. 이게 역사라는 것 자체가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자들이 독점했던 시대에는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이 개인이 자기 시각에서 개인의 기록이 곧 역사가 되는 이 시대에 그 역사적인 사실 박근혜가 조작하고 싶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직도 슈퍼렇게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 조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성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이게 이제 무식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전 동의해요. 뭐 무식한 건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싸울 때요. 싸울 당시에는 가장 힘든 적이 누군지 아세요? 무식한 인간이에요. 무식한 인간하고 싸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말빨이 안 먹혀. 설득도 안 돼. 얘는 그냥 우겨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야. 따로 노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하고 싸울 때 제일 힘들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빨도 안 먹히고 뭔 소리를 해도 저쪽에서 응답이 없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 제일 죽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 이렇게 털리면 한번 제대로 털면 다 나오죠. 무식했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이렇게 감추질 못했기 때문에 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무식한 인간하고 싸우기가. 옛날에 그 백기환 선생님이 저희 대학 다닐 때 와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었어요. 백기환 선생은 좀 다른 생각이셨는데 70년대에 박정희하고 반독재 투쟁으로 싸울 때는 싸울만 했다. 그래요. 여기서 탁 치면 저기서 턱 치고 하고 이게 반응이 오고 가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먹었대요. 박정희는. 근데 전두환하고 싸우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무식한 인간하고 싸우는데
이걸 아무리 이쪽에서 떠들어도 저기서는 그냥 씹어버리니까. 그리고 더 강하게 탄압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때 백기환 선생이 80년대 중반에 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거죠. 사실은 무식한 인간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 차원에서 역사 국정화 교과서 추진할 당시에도 그랬고 국정원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행정고시를 패스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고시의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대로 잘 공부하고 잘 기억해서 문제의 정답을 잘 찾아내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체계 수능적으로 그 순둥순둥했던 사람들이 손톱 잘 나오는 범생이. 예, 그러니까 이게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 수용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못된 어떤 뭐 역사의식이 결여되거나 정치적으로 왜곡된 지시에 대해서 저항할 줄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도 태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업이 안 되니까 태업을 의원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태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의원님이 이렇게 양보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밥그릇이 중요하고 내 일자리가 중요하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진 신념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정당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 엘리트들은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게 사실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어준 건데 네. 이 시대에는 그걸 다 오해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게 다들 곡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산되고 이렇게 왜곡되고 부풀려지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쩌겠어 이거 내 밥벌이고 뭐 이거 내가 월급은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너무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교과서는 단순히 책 한 권 그냥 새로 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그 쌓아왔던 민주화 투쟁 그리고 우리 그 민족적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송두리째 부정하고 이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건데 이런 걸 이 정도로 열심히 그러니까 퇴근한 직원을 불러다가 마지막 날에 퇴근한 직원을 불러다가 다시 비상대기 시킬 만큼 그 적극적으로 부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이거는. 이 공무원의 비상대기 이게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좀 왕왕 있더라고요. 퇴근 후에도 다시 소집하면은 나와야 되고 휴일에도 다시 나와야 되고 그게 물론. 공무원들의 그 비상연락망 조직이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휘관급 되는 사람이 비상대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연락이 쫙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관에서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부서원들끼리 이렇게 전파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꼭 비상시에만 필요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예. 역사 교과서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완전히 비상으로 뛰쳐나가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모가 이제 국사 편찬위원회에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에 있어도 주말에 호출되면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요.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어서 이번 주 안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거잖아요. 그렇죠. 때가 이제 슬슬 오네. 그러면 국정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국정원이 벌였던 어마무시한 나쁜 짓들이 하나씩 밝혀지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 들어오고 그 다음 차례는 이제 그 세월호 관련들이 아마 또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기업에서 일어난 어떤 뭐 경영 비리였거나 이렇다면 최종 책임자만 책임져도 상관없는데 공기관, 이 행정부에서 일어난 건 장관부터 말단 직원까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어쩔 수 없이 부역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벌해야죠. 그래야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권한과 그 자기의 혜택, 그러니까 헌법이 법률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단순히 정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
정년을 왜 보장해 주는지에 대한 바탕이 되는 철학적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 경험을 제공해 줘야지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자기가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MB도 지금 일이 너무 많고 박근혜도 일이 너무 많고 막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 났어요. 막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조직이 한 5배는 필요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끌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부역했던 사람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꼼꼼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왜 공무원인지 헌법이 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에 관계돼서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도비탄 사건. 네. 그게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으로 결정이 나면서 네. 각급 부대 그 지휘 체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사상 굉장히 큰 불이익이 간 거예요. 승진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찾아서 가급 부대 지휘관들까지 다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자들은 똑같이 이번 건도 국정원, 청와대, 교육부 안에 있는 각급 부서의 국실장급들 이런 사람들이나 선두에서 자기 직원들을 몰아쳤던 뭐 과장급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휘체계의 모든 그 공무원들을 책임을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토대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네, 맞아요.